어린이날 연휴 기간 전남 지역에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습니다. 토사가 유출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 겨울 따뜻한 날씨와 많은 비로 전남 곳곳에서 벌마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먹는 데 지장은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폐기 처분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 단일의대 공모와 관련해 오자회동을 추진합니다. 동서부권 갈등 속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노관규 시장과 이병훈 순천대 총장, 권향엽 당선인이 전남도를 대상으로 3가지 선결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 연휴 사이 전남 지역에는 기록적인 비가 쏟아지면서 토사가 유출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제 막 모내기를 마친 벼 재배 농가에서는 때 아닌 집중호우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여름 더 강한 비가 예고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농경지에 심어진 벼가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논 가장자리는 빗물이 고여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전남 고흥 과영면의 한 농가. 이곳에는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230mm 이상 비가 내렸습니다. 모내기를 한 지 일주일째, 한창 뿌리를 내릴 시기에 많은 비가 쏟아진 겁니다. 이대로 벼 생육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이양할 수밖에 없어 농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찹찹하죠. 이건 뭐가 어린 뭐가 저렇게 딱 이렇게 활착하고 이쁘게 파랗게 보여야 되는데 저렇게 물속에 누워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농사를 개인이 지었나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5월 초 이른 집중호우는 전남 대부분 지역에 200mm 안팎의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보성이 267.5mm로 가장 많았고 광양과 고흥, 순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물에 잠긴 전남 지역 농경지는 1,700여 헥타르로 축구장 2,300여 개를 합친 면적에 달합니다. 전남도는 농작물 피해 조사를 실시한 뒤 재해 복구비를 지급한다는 계획. 이와 함께 앞으로도 이상기변으로 인해 국지성 호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읍면 단위로 피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끌 방침입니다. 농작물 정밀 피해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재복구비와 농작물 재보상금을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가 올여름 장마철에 대한 경고 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과 7월 사이 올라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4월 말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올해 장마가 6월 하순부터 강하게 내릴 것으로 전망된 겁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한 차례 비 소식을 예고한 가운데 장마 기간인 6월과 7월 강수량이 예년과 같거나 많을 확률이 80%라고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 벌마늘 피해가 확산돼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마늘 농가. 마늘 속을 갈라보니 마늘 쪽에서 새싹이 자라 여러 갈래로 뻗어 있습니다. 보통 6, 9개인 마늘 쪽이 11개, 12개씩 분화되는 일명 벌마늘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원줄기 사이로 잔머리처럼 솟아난 마늘줄기를 볼 수 있는데요. 벌마늘은 소비자들이 먹는 데 지장이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대부분 폐기 처분합니다. 판매가 어려워서 거의 폐기 처분해야 되지 않냐. 벌마늘은 그런 수준이고 밭대기 거리 같은 것은 금년에 아예 전혀 그냥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벌마늘은 주로 겨울철 따뜻한 날씨와 다량의 강수량, 일조량 부족, 비료 과다 사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벌마늘 발생 원인을 겨울철 따뜻한 기온과 강수량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벌마늘의 피해 규모도 넓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고흥과 여수, 해남, 무안 등
전남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의 조사 결과 전남 전체 마늘 재배 면적인 3,443헥타르 가운데 약 30~40%에서 벌마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가뜩이나 마늘 소비가 부진한데 품질 저하로 판매량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농림식품부에 건의한 결과 피해로 인정됐다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때문에 벌마늘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후 예측이 어려운 만큼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작물들이 조금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는 연작장애, 경감제 등 자재 지원을 통해서 그 농가들이 이제 좀 그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전남에서 644헥타르 규모의 밭에서 벌마늘 피해가 발생해 재해로 인정받은 적이 있던 상황. 올해도 벌마늘 피해가 인정되면서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에 따른 마늘과 매실 피해에 대해 농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월과 3월 평년보다 비가 49% 더 내리고 일조량이 24% 줄어들면서 마늘 2차 생장이 최대 40% 발생했고 매실 착과 분량이 50% 발생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했고 건의 내용이 수렴돼 오는 13일까지 현장 피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1헥타르 기준 농약대 평균 250만 원, 대파대 550만 원이 지원되며 피해율 50% 이상인 농가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국립의대 공모를 추진할 계획인 전남도가 오는 12일 대학 총장과 지자체장 등 5인 회동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노관규 순천시장, 이병훈 순천대 총장, 박홍률 목포시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의 회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김영록 지사가 두 시장과 총장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남도의 계획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서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2026학년도 신설 국립의대 정원으로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는 12일 국립의대 공모 관련 오자회동을 제안한 가운데 전남 동북권 정치인들과 이병훈 순천대 총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용역 결과 공개 등 3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전남도의 조건 수락 여부에 따라 공모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과 이병훈 순천대 총장, 권양엽 당선인과 정병회 순천시 의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남도의 단일의대 공모 강행 문제를 꼬집으며 동서북권 극한 갈등의 모든 책임은 전남도에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전남도가 공모 방식을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이것이 공모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와 대학병원 설치는 일반 사업 공모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판단해야 할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공모평가 항목과 기준, 공모주관 용역기관 선정 등 이해 당사자들 간에 조정하고 합의해야 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 전남도가 공모를 강행하여 추진하더라도 그 결과를 누가 인정하고 수용하겠으며 노관규 순천시장은 고등교육법상 의대 신청 접수기관은 교육부라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전남도가 의대를 공모하더라도 탈락한 지역이 반발해 교육부에 의대 신청서를 접수한들 저지할 근거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이미 2차례에 걸쳐 전남 의대 설립 용역을 진행하고도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 유리한 공모였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시와 권양엽 당선인, 의회와 순천대는 3가지 선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전남도의 의대 유치 추진에 대한 모든 행위는 신뢰성을 잃어 수긍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용역 결과를 우선 빠짐없이 공개하라. 180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모 기준과 지표를 명시한 합당한 공모 방안 등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이해 당사자 기관들과 협의와 합의를 거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라. 법적 권한 없는 전남도의 공모 결과로 인해 탈락한 지역에 회복할 수 없는 건강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각 지역 정치권, 지역민과 합의하여 제시하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국립의대 공모 당사자 5자 회동 제안에 대해 불참 의사를 밝힌 노관규 순천시장. 용역 결과 공개와 공모 기준 공개, 탈락 지역 지원 계획 등 선결 조건을 제시한 가운데 전남도가 내놓을 입장에 동부권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수 종화동 인근 해상에서 물에 빠진 20대 남성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은 7일 새벽 1시 14분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정을 급파해 A씨를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해경은 A씨가 만취해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가 몸을 가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닷가와 인접한 부둣가나 선착장에서 해상 추락 위험이 큰 만큼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원 여수시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21회 국회 1기 원내대표단 부대표로 선임됐습니다. 조 당선인은 7일 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조 당선인은 21회 국회는 개혁 과제들을 반대하고 다시 수습하는 국회가 아니라며 민생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여수시가 박람회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7회 섬의 날 행사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여수시는 해마다 8월 8일 열리는 섬의 날 개최지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만큼 오는 2026년 개최를 목표로 다음 달까지 섬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유치 기본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상반기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올해 본 예산보다 7,500억 원 늘어난 1회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남도가 편성한 올해 예산 규모는 12조 9,446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와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됐습니다. 전남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가 반영된 추경 예산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의회가 388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 현안 처리에 돌입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유창훈 의원의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이영환 의원의 실종아동 발생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근린공원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8건의 동의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